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을 맡은 오피스 클라우드의 고현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이름이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션은 한 20분 정도로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쭉 내용 정리하고 마지막에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제품을 고려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포인터를 좀 켜드릴게요. 네, 세 가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가장 고려해야 하는 게 아무래도 보안이죠. 가장 큰 과제가 클라우드는 그냥 무조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보안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안을 가장 고려를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컴플라이언스라고 부르죠. 규정 준수 같은 경우 그래서 컨텐츠 관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이제 서로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한 투명성 그래서 클라우드를 위해 고려하는 사항 가장 위에 세 가지는 보안, 규정 준수,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피스 365의 이제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Security, Privacy, Compliance, Transparency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Security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드랍박스라든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실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이 온라인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사용을 한다는 원칙에 의거하여서 그런 정보보호 정책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역시 이제 이후에 좀 더 보여드리기는 할 텐데 업계 표준을 준수하고 조직의 규정 준수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은 조금 더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추적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야 워낙 글로벌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리 또는 대규모 또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급의 안정성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국내에도 이제 도입이 되었죠. 데이터 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또 데이터에 대한 부정접근 차단, 그리고 빌트인 보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인증을 갖춤으로써 글로벌 규정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 인증을 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피스 365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 오피스 365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게 오피스 365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 1년만 쓰는 오피스 버전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오피스 365는 IT 비용과 비즈니스를 최적화시키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서 여러분의 디지털 비즈니스 실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비즈니스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데 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오피스 365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비전으로는 이제 협업, 가장 중요한 키죠. 여러분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에서, 그 다음에 파트너, 그 다음에 외주 고객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 이제 사무실을 바꿔야 한다 하면서 모빌리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를 지원을 하고 있고 앞서 언급했던 보안 및 투명성 이렇게 네 가지의 비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협업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저희는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그다음에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회의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원할 때, 필요할 때 그때그때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서도 공동 작업을 해야 한다면 만나는 게 아니라 문서 하나를 놓고 공유를 해서 다 같이 들어와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요새는 굉장히 달라진 워크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도 공동 작업도 있을 수 있고 지방 고객과 함께 뭐 화상회의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다양한 요구가 있으실 텐데요. 오피스 365는 이런 다양한 워크 스타일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체의 다양한 협업, 그러니까 뭐 문서를 공동 편집한다던가 화상회의를 한다던가 뭐 그 외에 다양하게 일정 관리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걸 다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객 중심으로 편리한 사용자 경험, 특히나 오피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친숙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보안과 규정 준수는 뭐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메일과 캘린더는 아웃룩으로, 사이트와 컨텐츠 관리는 쉐어포인트, 그리고 전화와 화상회의 및 미팅은 스카이프, 문서 공동 작업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오피스, 현재는 2016이 최신 버전이죠. 올 가을경에 오피스 2019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용 소셜, SNS라고 부르죠. 야머, 그리고 채팅 기반의 업무 스페이스,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팀즈와 같은 서비스들이 오피스 365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협업을 모두 다 지원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줬던 비전이 바로 모빌리티였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내 자리, 내 PC에서만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클라우드도 아니고 스마트워크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365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윈도우 PC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근래에는 뭐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이러한 PC나 맥, 그리고 이제 모바일의 안드로이드나 iOS 등 다양한 운영 체제 및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기능이 PC에선 좋지만 모바일에선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동일한 품질의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제품, 같은 파일이라 하더라도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반응형 UX로 최적의 사용자 화면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텔리전스인데요. 다양한 인텔리전스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뭐 AI도 있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파워 BI라는 제품으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델브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이메일을 쓰는 시간에 얼마나 보냈는지, 회의하는 시간은 얼마나 보냈는지, 문서 작성을 하는데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지 등을 분석해서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업무에 어떻게 내가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어떤 제품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오피스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용하는 오피스 365 전체를 분석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과 일하는 사람, 여러분의 컨텐츠, 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안 및 투명성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래서 커스터머 락박스라든지, 뭐 ATP라든지, 뭐 e디스커버리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뭐 액세스를 제어를 하고, 뭐 감사에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ATP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알려지지 않는 머레어나 바이러스, 뭐 랜섬웨어, 그다음에 뭐 악성 URL 같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악성 URL을 클릭을 했을 경우에 알아서 이와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차단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 디스커버리에서는 뭐 이 문서를 한번 찾았다. 그럼 계속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관련 문서를 축적을 해낸다든지 클러스팅 기술을 이용해서 뭐 주제를 분석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데이터를 또는 컨텐츠를 투명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피스 365 클라우드
제품이 어떻게 스마트하게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내 업무를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스마트워크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회사의 뭐 시스템을 바꾸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물론 그거 역시 이제 스마트워크를 위한 첫 걸음이겠지만, 당장 스마트워크는 내 업무가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스마트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내 업무가 어떻게 편리하게 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으신 것도 맞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오피스 CD를 삽니다. 자, 오피스 2016 CD를 샀어요. 그러면 PC 몇 대에 설치할 수 있죠? 네, 지금 답변하셨죠? PC 한 대에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365를 통해서 구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계정 하나당 총 15개의 디바이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원래 CD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윈도우용, 맥용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PC나 맥에 5대, 그리고 태블릿에 5대, 모바일에 5대 해서 총 15대까지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올 가을에 2019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CD를 갖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2019를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하죠. 하지만 오피스 365를 구독 중이라면 2019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최신 버전의 오피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많이 하시는 오해들이 구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구글은 다 온라인 오피스죠. 아, 오피스 365를 사면 구글처럼 온라인으로 써야 하나 봐 라는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은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CD와 다르게 계정 하나당 15개의 디바이스에 최신 버전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아마 별도로 구매를 하셔서 쓰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웃룩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이메일, 일정, 연락처, 투두, 즉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로 모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도메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은 회사들을 만나보면은 사장님은 네이버, 그다음에 뭐 상무님은 다음, 이사님은 뭐 지메일 막 이렇게 쓰세요. 회사의 도메인이 아닌 거죠. 기업과 조직의 도메인으로 쓰실 수 있고, PC, 온라인 버전, 모바일 버전 당연히 100% 동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플랜이라고 하면 50GB의 넉넉한 용량을 제공이 되고, 엔터프라이즈 플랜인 경우에는 100GB로 용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매번 여러분들이 메일을 PST로 내려받거나 백업하거나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저장 공간은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이버의 엔클라우드, 구글의 구글 G 드라이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드랍박스, 이런 것들이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무료로 또는 유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오피스 365를 쓰시게 되면 원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비즈니스 플랜의 경우는 1TB이고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의 경우는 5명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기본 5TB, 뭐 90%를 사용하시게 되면 10TB, 뭐 25TB 점점 늘어나서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드라이브 역시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와 같이 PC에 동기화를 해서 PC에서 바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리, 내 PC에서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드라이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뭐 PC방에 컴퓨터도 내 작업 공간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원드라이브는 알려진 랜섬웨어나 바이러스를 모두 막아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뭐 랜섬웨어에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감염되기 전날, 뭐 그 전날로 복원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오피스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윈도우, 맥 및 iOS, 안드로이드 등등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각각의 사용하는 기기에 맞춰서 최적화되어 화면이 보여지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모바일 앱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간단한 업무까지도 가능하도록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터치 입력에 최적화되어 있고 문서 호환성 역시 엑셀, 파워포인트, 원노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표가 있는 경우에 택시나 지하철에서 이동할 경우에 발표 자료를 미리 살펴보는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에 좀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력한 기능이죠.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냐면 기획안이나 제안서 자료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하나 만들고 그 템플릿을 다 나눠 갖고 자기가 맡은 부분을 작업을 하고 다시 팀장한테 주면 팀장이 취합을 해서 다시 시정하고 이런 상황으로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문서 하나를 만들고 그 문서를 공유해서 동시에 최대 99명까지 붙어서 한 번의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어려우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공유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면 동시에 들어와서 문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보기 권한만 주실 수도 있고요. 에디팅 권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첨부 기능 역시 여러분들이 메일 보내실 때 물론 우리 회사는 10MB까지 첨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실지 몰라도 받는 사람이 2MB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보낼 수가 없죠. 이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 웹하드에 올려서 링크를 받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클라우드 메일, 포탈 메일로 가서 나한테 대용량 메일을 보내고 링크를 따서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원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이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이 구름 모양이 보여집니다. 이때 링크 형태로 가기 때문에 첨부 용량 자체는 용량이 없습니다. 링크만 가서 더 좋은 점은 이제 권한 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첨부를 했지만 그 첨부한 파일을 보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편집까지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해서 좀 더 여러분이 편리하게 첨부를 하고 그 파일을 권한 관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좀 더 안전하게 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나 자신 좀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의 조직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외부 고객, 파트너, 인력과 함께 협업도 하셔야겠죠. 협업만 잘하셔도 이제 일이 확 줄어드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공유를 하고 나면 공동 편집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시에 99명까지 동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질 거냐면요. 제가 로빈하고 가트하고 케이트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케이트는 안 들어왔고요, 아직. 보면 로빈하고 가트는 들어와서 편집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편집에서는 우리가 그냥 내 마우스 커서만 있었지만 이렇게 공동 편집을 하면 마우스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제안서 작업을 하거나 기획안 작업을 하거나 또는 세일즈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데요. 화상회의입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어마어마하게 다녔을 텐데요. 최근에 제가 호주 교육을 한번 했고요. 베트남 교육을 한번 했어요. 기존 같으면 저는 이제 베트남 간다고 기뻐하고 호주 간다고 기뻐했을 텐데 그냥 스카이프를 통해서 화상 교육으로 끝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상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나를 포함해서 최대 6개가 보여지고요. 말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료 역시 공유를 통해서 같이 편집하고 채팅하고 하면서 쓰실 수 있고 당연히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출장을 간다거나 이게 아니라 화상회의, 화상교육을 통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이 화상회의나 교육은 당연히 녹화가 되죠.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원드라이브에 올려놓고 또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한 다른 컨텐츠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타사랑 뭐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뭐 구축도 하고 카페도 쓰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오피스 365 안에서 쉐어포인트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팀 사이트도 만들 수 있고요. 인트라넷, 뭐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다양하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일정 관리도 하고 인력 관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외부랑 협업을 해야 할 때는 외부 사람이 오피스 365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외부 사람의 이메일, 개인 이메일을 초대를 해서 같이 들어와서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외주사나 파트너사, 외부 인력과 같이 일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또는 잔디 쓰고 계신 분들 또는 슬랙 쓰고 계신 분들이 편하실 텐데요. 팀 협업을 위한 팀즈가 새롭게 론칭이 작년 3월 1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라든지 밴드 쓰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방을 만들고 그 방에 필요한 사람들 초대해서 같이 일정도 이야기하고 파일도 공유하고 채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는 오피스 365 계정이 없는 외부 이용자들도 초대해서 같이 자료 주고받고 채팅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은 물론이고 여러분 조직과 함께 일하는 사람까지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업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오피스 365. 그래서 하나만 도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스마트 워크를 위한 기능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메일 알아보고 뭐 안전한 웹하드 알아보고 뭐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도입하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플랜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오피스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이 지금 안내드린 설치형 오피스부터 포함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를 뺀 나머지 제품만 구독도 가능하시고요. 다른 기능들 다 필요 없고 오피스랑 원드라이브만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에 요거 2명, 요거 2명, 요거 2명 이렇게도 되시는 거고요. 다양하게 여러분 조직에 맞춰서 플랜부터 스마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위에서 보여지는 소비자가의 50%를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로 바꾸시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이제 퀴즈, 마지막 퀴즈를 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서 제가 준비 땅 하고 페이지를 넘길 테니까 바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를 냈죠. 네, 너무 쉬웠나 봅니다. 네,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문을 한번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아직 없으시고 다들 퀴즈만 엄청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세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용량은 최대 몇 가지 올릴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김종수님 아마 그 원드라이브 용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엔터프라이즈 플랜으로 5명 이상 쓰면 지금 그 문서상으로는 무제한이세요. 근데 비즈니스 플랜인 경우에는 1TB가 맞습니다. 명쾌한 강의라 질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질문을 맞추셨어야 할 텐데. 맞추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강의 마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글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으로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 세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